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최근에 혼술하시면서 네. 좀 어떤 제품을 어디서 구매해서 좀 드셔보셨어요? 저는 맥주는 유독 이것저것 먹는 걸 좋아해서 편의점에서 보통 세트로 팔잖아요. 그걸 그렇죠. 여러 개 사서 먹곤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실제로 시장의 판도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맥주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나 껑충 뛰었습니다. 2017년 시장 규모가 436억 원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3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성장한 건데요. 전체 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대에서 지난해 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파른 상승세의 결정적 이유, 이슈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점포 수량도 줄었을 것 같고 네. 술 마시기도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맥주 판매가 늘었다는 건 홈술족들이 아마 맥주를 많이 사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지난해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성장세가 이 가정 시장의 수요 덕분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유흥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홈술족이 늘었고 유통 채널의 이것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협업 제품이 인기를 끈덕이란 분석인데요. 이것 마케팅,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오늘의 뉴워드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고용브리핑 365 진행자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네. 몰라서 사실 원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컨슈머 마케팅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재미를 뜻하는 펀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가 합쳐진 신조어 펀슈머는요,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재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식품이나 패션, 유통 등 분야를 막론하고 주요 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SNS를 중심으로 제품 구매 인증이 올라오고 펀슈머 관련 제품이 편의점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급성장 역시 이런 펀슈머 마케팅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홈술족이 늘면서 편의점을 중심으로 펀슈머를 저격하는 이세 콜라보 제품들이 쏟아져서인데요. 네, 이런 이색 콜라보 제품들은 SNS에 인증하는 맛도 있고 그렇죠. 좀 먹어보고 싶고 궁금한데 네. 사실은 잘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 대표적으로 이 콜라보 맥주나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맥주 이름인데 어쩐지 좀 낯익은 맥주, 바로 곰표 맥주입니다. 이 밀가루 네. 브랜드 이름을 따와서 내놓은 수제 맥주죠. 하얀색으로 이제 곰 그려져 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뜨거운 인기몰이를 했어요. 그래서 출시 5개월 만에 100만 캔 이상 판매되면서 품절 대란까지 또 일어났거든요.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편의점표 콜라보 맥주가 줄줄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지난해 편의점 수제 맥주 판매량은 많게는 500배 이상이나 폭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구두약 브랜드와 협업한 흑맥주는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개가 팔렸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일반 맥주 신제품과 비교하면 4배나 더 많이 팔린 겁니다. 네,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이 곰표 맥주가 네. 모 편의점에서는 매출 1위 네, 기록했다고.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네, 예. 진짜 인기가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컨슈머 마케팅을 활용한 콜라보 맥주들 참 관심들 많은데 지금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한 기자는 어디까지 먹어보셨나요? SNS에서 화제가 된 맥주가 있었어요. 이 껌회사 주시 후레쉬 향과 맛을 이제 네. 그대로 맥주에 넣은 거였는데 저 먹어봤는데 먹어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맥주와 껌의 콜라보에 이어서 이 안주라고만 생각했던 골뱅이와 맥주의 만남도 있었죠. 지난해 11월 출시된 유동 골뱅이 맥주는 단순히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과 이미지를 활용해서 주목받은 것을 넘어서 유동 골뱅이의 맛과 향까지 그대로 맥주에 담아 화제를 모았는데요. 신기한 맛의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식품과 식품이 아닌 맥주와 가전의 결합까지 나왔는데요. 26년 만에 맥주로 돌아온 추억의 가전 브랜드 금성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전제품 중 별을 달고 있던 브랜드.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금성이 막 선명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추억의 브랜드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최근 출시된 금속 맥주는 개발에만 1년이 걸렸을 정도라는데 출시 후에 카스나 테라에 이어서 맥주 매출 3위에 오르며 주력 상품이 됐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75% 이상의 고객이 30에서 40대 고객이고요. 20대는 금성이 뭐예요? 뭐 이런 호기심에 맥주를 산다고 합니다. 이런 콜라보 맥주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건 컨슈머 마케팅 효과가 그대로 매출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세법 개정 효과도 플러스가 됐습니다. 네, 바로 올해 초에 법이 개정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컨슈머 효과 못지않게 이 수제 맥주가 단기간 내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건 올해 개정된 주세법 덕분인데요. 이 독특하고 차별화된 맥주를 만들기 위해선 고가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이런 환경과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 효과는 수제 맥주의 흥행으로 이어졌고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매출 규모도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원래 먹던 수입 맥주를 할인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많이 더 샀던 것 같은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 맥주는 젊은 고객층의 다양성 추구 트렌드와 4캔에 10,000원으로 보통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데 이런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뜨거운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0년 기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매출 비중은 55.1 대 44.9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57.6 대 42.4로 더 벌어졌습니다. 수제 맥주 붐이 일기 시작했던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산 맥주 매출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이 시기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때이기도 한데 매출 상위권에 랭크됐던 대표적인 일본 맥주들이 현재 자취를 감췄을 정도입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국내 수제 맥주의 성장세가 정말 기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수제 맥주 시장은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약 30%씩 성장을 해서 적게는 약 3천억 원 규모, 크게는 약 4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수입 맥주를 포함한 전체 맥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닌다라는 이야기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이 수제 맥주 시장의 매서운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심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인데요. 수제 맥주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규모 맥주 제조사죠. 이 140여 곳 중 편의점 등 대형 유통 채널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은 9곳에서 10곳에 불과한데요. 주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캔입을 하지 않는 소규모 양조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술집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제 맥주 시장의 성장, 수혜를 어떻게 하면 더 폭넓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가파른 성장 수혜가 일부 업체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